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5월 9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질 결심, 안유화 나오는 그 헤어질 결심 제목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댓글 보고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안 들으시는구나. 당장 자기한테 이익을 이야기해주면 허허 그리고 자기한테 손실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면 화부터 내는 그런 상황. 나 화내는 거 아니다. 나 이성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한번 죽자 산자 하면 해보자는 이런 걸로 보이는데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일개 개인이 그냥 의견을 그냥 게시할 뿐입니다. 어제 영상 내용 중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청년한테 줘야죠. 일자리 없어요. 청년들 벼랑 끝임 정말 저는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어제 저 다큐가 하나 있는데 근래 했던 건데 80년대, 90년대 상황 좋았다. 대학교 사무처에 앞에 가면은 입사 원서들 기업에서 줄줄이 갖다 놓고 가던 그런 좋은 시절 보냈죠. 그래서 어떤 분이 또 막 저한테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으니까 또 다른 분이 정직한 사람들이 정직하게 일한 그 대가로 노년에 받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뼈 때리는 댓글을 하나 달아놨어요. 그러면 왜 상위 30%는 안 주고 하위 70%만 주냐? 상위 30%는 그럼 이 사람들은 부정직하게 살아왔단 말이냐? 사실 이 사람들이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냈거든요.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거냐? 이렇게 댓글 달아놨는데 그 뒤에 댓글은 달리지 않았어요. 젊은 층은 왜 안 주냐는 말이 상식 바뀐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보면 이 상식 밖이 아니고 실제로 청년들 층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양친이 다 계시고 부모님 두 분이 계시고 그리고 자녀도 2명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둘 위로 둘 아래로 둘 있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청년층이 더 안 돼 보이는 건 제 주관적인 의견일 수 있죠. 근데 갑자기 국민연금은 왜 나오는 거? 이것도 형평성에 위배돼서 그런 이야기들 제 이야기 아니고 언론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취합하는 것들 그 중에도 있고 제 의견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개인의 의견일 뿐이다. 이렇게 넘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10억 정도 자산가 되면요.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등신같이 요 기준에 애매하게 넘어가는 상위 30%는 못 받는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애매합니다. 이게 4억 주택 3.5억 현금 이게 네 집 기준인지 저희 부모님 기준입니다. 예, 저희 부모님 기준이에요. 그래서 못 받아요. 그래서 억울하다. 나는 억울하다. 차라리 이거 현금 3.5억 안 가지고 있고 금덩어리 1억짜리 한 2개 사가지고 몰래 짱 박아 두고 있으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요. 이 기준이 참 모호하더라는 거죠. 뒤에 또 이야기 줄줄이 이것뿐만 아니고 많습니다. 저하고 싸우려고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부산 하락률 마이너스 0.05 지난주와 거의 동률을 이루는 모습. 세종시가 낙폭을 조금 줄였다는 부분, 대구는 낙폭을 조금 키웠다는 부분, 이 정도만 짚어보면 되겠고요. 부산 일보 내용인데요. 전세금 떼일라 부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급증했다. 전년 대비 3배 증가. 군데군데 안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다. 새마을금고 뭔가 대책을 내놓고 하지만 계속 헛다리만 짚고 있고 눈만 뜨면 수백억씩 손실을 떠안고 있는 수준. 자, 재건축은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나 부동산 시장에 좋은 게 소식이 그닥 나오지 않죠. 그리고 기초연금 이야기를 꺼냈던 이 핵심적인 내용은 이건 누가 주니 안 주니 싸우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 젊은 층이 안 되니 노년층이 안 되니 젊은 사람 돈 퍼갖고 누가 주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의 끝의 핵심에는 이 기초연금 70% 주던 거를 50% 줄이라는 움직임이 있다. 자, 50%로 줄이게 된다면 이게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동산쟁이들, 부동산 방송 보는 부동산쟁이들 아닙니까?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에 대한 이렇게 논쟁이 뒤따랐으면 차라리 좋았겠어요. 이 소모적인 논쟁. 니 돈 왜 주노? 왜 돈 안 주노? 이런 거 우리끼리 이야기한다고 달라질 거 하나도 없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기초연금 50% 줄어들게 되면은 당장 생활비가 궁해지는 사람들, 집을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내놓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시장의 매물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제가 그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이나 이런 모든 소득이나 자영업자의 어려움이나 모든 것을 살피고 따지는 이유는 그런 것들에 있는 거죠. 예. 결국 집쟁이들한테 저는 투자 안 할 거라서 상관없어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눈을 벌겋게 뜨고 한번 해볼까 도모해볼까 이렇게 수를 세고 있는데 그거 괜찮을까? 과연 괜찮을까?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모적인 논쟁 할 필요가 없다.
자, 요 내용들이었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장기화되고, 뭐, 또 어려운 계층들 계속 생겨난다. 전세 사기 안타까운 말씀도 드렸고, 자, 그 다음 특례, 신생아 특례, 신생아 특례, 이거 하면요, 5년 동안 이자 혜택 주면은, 한 3억 정도 빌리면은요, 이자 혜택 300만 원 벌면 300만 원. 기초노령연금 1년 받으면 300만 원입니다. 애 하나 낳으면은 혜택 주는 거 300만 원이에요. 노년층에서 300만 원 매년 그날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이 노년층들한테 더 지원이 되려면은 더 많이 출산하고 그네들이 또 더 많은 세금을 또 내고 그래줘야 받쳐지는 건데 당장에 인기에 영합해가지고 이런 것들 문제 있는 것 같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증여세액 이런 것들 혜택 볼 수 있는 부분 챙겨서 받으시라 이거죠.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도 이거 좀 나 불만은 있는데 라고 뒤에서 투덜거리란 말입니다. 얼마든지 투덜거릴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꼼꼼히 따져보고 나에게 돌아오는 실익이 돌아오는 거 아닌가를 꼼꼼히 따지고 이용할 건 최대한 이용하시라. 그런 차원에서 정보를 좀 알려드리는 거고요. 기초연금 조금만 줄여도 뿔나는데 이거 50%로 줄인다. 그때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 것인가? 매물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팔려고 내놨던 물건을 전부 다 주택연금으로 돌리고 거기에서 돈을 뽑아 쓴다고 또 시장에 매물은 안 나올 것인가?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미리 생각은 해놔야 되겠죠. 투자는 어차피 한 10년 내다보고 하는 건데, 자, 재산소득 100만 원, 국민연금 100만 원, 이거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 지나가고요. 쿠팡 알리, 더보기 링크나 댓글 링크를 통해서 물건을 아무거나 구매해 주시면, 아무거나 필요한 거 아무거나 구매해 주시면 저는 일정에게 수수료를 제공받게 된다는 부분. 자, 매도 물량 5만 5천 개 계속 연속적인 모습, 전세 물량 감소세가 멈추고 월세 물량 감소세가 멈춰 있는 그런 상태. 자, 방향을 뭔가 모색을 해봐야 되는데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왜 고물가 고금리 왜 그거 고착화된다는 이야기 왜 뒤늦게 왜 꺼냈을까요? 그 전까지는 문제 없다고 다 괜찮았죠. 괜찮을 거야. 아닐 수도 있는 경우도 대비는 해봐야 되겠다. 이런 뭐 그래 걱정이 많노. 유비무환입니다. 유비무환. 저는 뭐 금리가 오르나 금리가 오르면 이자 소득이 많아져서 좋고 금리가 떨어지면 좀 슬픈 이런 입장. 그래서 그래서 투자는 안 한다. 나는 투자는 안 한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다. 내가 투자를 할 거면 어느 지역 막 이렇게 또 뭐 안 좋다고 또 막 이야기도 하고 내가 사놓은 지역 띄우기도 하고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는 이곳이잖아요. 그나마 이런 데이터들 제가 이거 진짜 한 달만 일주일 한 달만 방송을 안 하게 되면은 정말 거래량이 많아지는 건지 적어지는 건지 감도 못 잡을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자료들만 보시라. 괜히 엉뚱한 자료 보고 시비 걸려고 하지 마시라. 거래량 지난달과 비슷한 흐름 보여줄 것 같고요. 건당 거래대금은 3억 8천 선에서의 흐름. 실거래 가격은 아파트 투미 사이트 제가 훌딱 지나갑니다. 필요한 내용들은 요 사이트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해 보시라. 네, 대형 평형 좀 제껴놓고요. 대형 평형 거래 제법 이루어집니다. 대형 평형. 자, 국평 기준으로 오늘 제일 비싼 거는 10억 정도 선의 거래. 아쌍 8억 7천, 9억 조금 넘어가는 모습도 있었는데 그렇게 힘이 강하진 않죠. 그렇게 힘이 강하진 않더라. 옆에 있는 아파트보다 힘이 연식은 덜 됐는데 가격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 자, 부산에 인기 있는 아파트 8, 9억 정도. 네. 제일 인기 있는 것도 몇 억씩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정도만 해도 차고 넘치는 정도 수준. 그래서 이런 집들을 살 수 있는 사람 과연 누가 있을까? 누가 이런 걸 살 수 있을까? 이 6억 이상은 또 적격 대출 같은 것도 안 되고 이런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뭐 6억, 7억 그러면 엄청나게 느껴지죠. 예, 또 감히 범접하기 힘든데 이 강 큰 사람들 5억씩 대출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7억, 8억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평균적인 모습 부산 사람들 평균 자산 수준 어느 정도인가요? 2억 5천입니다. 예, 동산 부동산 합쳐가지고 뭐 부채 빼고 2억 5천 정도가 평균이에요. 50%. 뭐 한 3억 9천 정도 요 정도 되면은 상위 30%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근데 7억, 8억, 아이고, 우습게 아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거 등기부 등본 때 보면 생각보다 돈 있는 사람도, 부채 없는 사람도 있지만, 부채 있는 사람이 사실 더 많은 게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가격 30% 이상 빠지는 것들, 고가의 아파트들에서도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빈도가 높아진다는 것, 6억 이상 거래가 제법 나올 수 있는 것, 야, 지금 이 대출 시스템에서는
이 정도 물건 사기 힘들 건데 이런 물건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증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관여하는 것이 아닌가.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있는 사람들은 이 자식 세대까지 계속 고정적으로 좀 고착화되는 거죠. 양극화되고 고착화되고, 그 가운데 살 길을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이 부동산이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급등과 급락이 없는 이런 시장, 여기서 뭐 큰 부를 일궈내기는 지방이라는 한계도 분명히 작용할 것이고, 그 가운데 그래도 잘 보다 보면은요, 또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노리기 때문에 아마 제 방송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계 살아가기도, 주판 두드리기도 바쁜데 뭐 기초연금 누구 주니 안 주니 이런 걸로 감정 싸움 하는 것도 소용없고 의미도 없는 일이다. 그냥 일개 개인의 의견이었다는 것 정도. 그래서 열폭해서 댓글 다시는 분도 그러니까 저도 또 생각합니다. 저 혼자 내한테 왜 저렇게 열내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저것도 그냥 저 한 사람의 그냥 개인의 의견일 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뒷부분 30% 많이 빠지는 거 보이시죠? 실거래 가격 요 정도까지 짚어보고요. 자, 거래량 정책자금 60조, 정책자금 20조. 하지만 여기에는 증여라는 이런 변수가 있었다. 어떻게든지 부동산을 떠받치기 위한 돈들은 끊임없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만큼 시장에 돌 수 있는 돈은, 부동산 시장에 도는 돈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이게 소비로 이어지긴 힘들다. 자영업자 이제 연체율 간 높아지기 시작했거든요. 말이 연체율 높아지는 거지. 한번 연체되면은 그거 채권 이거 추심하는 거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거 현실들이 이제 줄줄이 다가온다. 이제 뭐 갱신하고 이런 부분들 2019년, 20년, 뭐 21년까지 저금리로 돈 대출 빌렸던 사람들 지금 갱신하는 족족 다 고금리로 다 바뀌고 있어가지고 어디서 악소리도 못 내고 있습니다. 악소리도 못 내고 있어요. 그러면 2019년, 20년 이럴 때는 뭐 경기가 되게 좋았고 분위기가 좋았느냐? 이때도 아니었어요. 야, 요즘 장사해가지고 누가 밥 벌어 먹고 사냐? 장사는 그냥 현상 유지용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부를 축적하느냐? 장사로는 안 돼. 부동산 투자로 해야 돼. 그게 2018년, 19년, 20년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이때도 앓는 소리 했어요. 이때도 앓는 소리 했습니다. 그때 장사도 안 되는데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고 좋았죠. 근데 웬걸, 이 현찰들이 필요한 시간들이 다가왔습니다. 부채를 갚아야 되는 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영수증 이제 받아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서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는구나, 또 이런 생각도 들고 오만 생각도 다 듭니다. 월세 거래량은 2년 전보다 더 많은 상태. 전세 거래보다, 전세 사기보다 더 무서운 게 전세 대출 받아서 이자 나가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월세 가격도 좀 빠지고 있는 모양새라는 것까지 짚어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기까지 마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